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날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해졌네요. 그죠. 예, 어떻게. 가을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짧죠? 네. 가을도. 짧아요. 예. 가을이다 싶으면 금방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또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남자시군요. 가을에. 추남.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 되면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요. 막. 생일이 막 이렇게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10월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에 저 6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란 계절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봄, 가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내기 봄, 가을 중에 봄. 봄. 네. 알겠습니다. 가을은 왠지 쓸쓸해요. 쓸쓸. 근데 좀 낭만이 있잖아. 근데 쓸쓸해. 난 낙엽 떨어질 때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 단풍 지을 때보다 낙엽 11월 늦가을, 11월 중순 넘어서. 자, 오늘 여기 바로 시작합시다. 네. 근데 오늘은 낭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주제가 자살이에요. 2021년 자살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13,352명이 자살했네요. 추이를 보면, 야, 2012년이 제일 많이 14,000명이 돌아가셨네. 이때 무슨 일 있었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글쎄요. 연예인이 죽었나? 글쎄요. 3, 4년 전에 뭐 베르테르 효과로 또 연예인이 죽으면 또 후 따라 죽으니까. 아무튼 14,000명대네. 쭉 3,000명. 이때 조금 내려갔다가, 그래요. 아이고,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시간당 자살자 수가 1.5명. 1.5명. 한 시간에 1시간에 1.5명. 한 명 이상이 생을 그러니까 2시간에 3명 돌아가시는 거. 예. 아. 하루에 36.6명. 어제 하루 동안도 어디선가.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최소한 저 비슷하게 가니까 이 숫자가 진짜 이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체감이 되네. 네. 한 시간에 누군가는 참 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여전히 OECD 중 압도적 1위. 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압도적이네 진짜. 리투아니아가 2위이지만 한참 미치고,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어딘지도 잘 모르는 나라들이 2, 3, 4인데 가장 적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보다 6배나 많아요. 그러네요. 예. 튀르키예가 제일 적네.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멕시코도 6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 자살이 약간 선진국형 뭐 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리스트 가운데 아시아 국가도 많지 않아요. 우리 항상 라이벌 일본도 15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참,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연령에 대한 것도 좀 나와요. 네. 자,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다. 와, 50대에서 산을 이루고 꺾어지네요. 남자가 69%, 여자가 31%. 이것도 남자가 훨씬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기에는 책임감이 훨씬 무겁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사회적 부담과 짐이 아무래도 좀 반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그죠? 남자 7대3 비율로. 50대가 왜 많이 자살할까요? 가장 힘들 경제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 뭐 인간관계 때문이겠어요? 인간관계는 여기겠지. 네. 그죠? 50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실패하든지 뭔가 올인을 했는데 다 날렸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많죠. 40대도 뭐 만만치 않고 40, 50대가 위험하네. 쓸쓸하네요. 50대. 지금 이제 위험한 곳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이제 진입했어요. 지금부터 진입했습니다. 10년 잘 버텨야 돼. 진입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야. 전 연령 중에서 10대 청소년 자살률 증가가 가장 높다. 이게 뭐냐면 작년 대비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10대, 20대가 10%, 9%예요. 와.
나머지는 뭐 1%,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쭉. 예. 아, 여기 또 8%네. 70대가. 아, 그러니까 10대가 지금 굉장히 10%나 늘었고 20대도 9%나 늘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의 자살이 높다. 10대, 30대 사망 원인 작년에 올해도 자살이 1위다. 1위 10대 자살, 암 자살. 60대는 자살이 좀 떨어지네. 야, 20대가 사망 원인 57%가 자살이네. 그죠? 예, 참. 암을 피하고 자살을 피하면 그래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슬퍼요. 이게 숫자만 봐도 슬퍼요. 10대들이 왜 이렇게, 그죠? 이거는 100% 기성세대 문제죠. 교육제도 문제인 거예요. 네. 학교의 문제. 학교라고 하는 집단 생활이 이 시대하고는 우리 때도 안 맞았지만. 맞았어요? 우리 때도 안 맞았잖아. 중동! 맞추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더 안 맞는 거야. 대안학교도 많이 생기지만, 학교 탈출, 우리 자유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네. 어떻게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슬프죠. 사실 이제 그나마 자유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자유학교에 오지 않는 더 많은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용기 있게 학교를 나와서 네. 자유학교를 좀 가도록.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네, 하겠다는 근데 목표가 있으면 얼마 전에도 막 자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네. 뉴스에 하도 많이 막 자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의 자살을 우리가 뭐 예민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을 좀 미화하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자살이 그렇죠. 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쇼펜하우어도 그 자살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뭐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도 영화 보면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죠. 차라리 자살을 또 미화하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죽자 이런 구질구질하게도 살아야 되죠. 살아야죠. 예? 살아야죠. 왜냐하면 구질구질하게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다시 죽음을 뱉을 날이 있잖아. 그렇죠. 어. 인내하고 버티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또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선택을 그러니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길을 보여줘야지. 맞습니다. 갑시다. 이거 내가 11월 달에 우리 VIP 전도 축제의 주제가 길인데 네. 이거 얘기 좀 해야 돼. 자살 얘기. 전 세대에 다 해당되는. 네. 20대 청년 자살자 비율은 11%이나 자살 시도는 29%.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라 그래야 돼. 3번 중에 1번은 성공한다는 얘기네. 시도는 30%인데 그러네. 성공이 11%니까 네. 아이고 3번 정도 시도하면은 한 번은 성공하는. 야, 시도 실패, 응급실 내원. 우리 큰애가 해군 병원에서 군 생활했잖아요. 예. 거기 이제 해병대랑 같이 쓰니까 해병대 애들 다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후송당하고 그 안에 병원도 있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이쪽 민간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는데 자살 시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 군 안에서도. 군 안에서 떨어지고 먹고 음독 뭐 이런 예. 거 있잖아. 그래갖고 위세척하고 막 하고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참 이게 그냥 그죠? 20대, 30대, 40대도 뭐 40대, 50대도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살 동기 정신과적 문제 점점 증가세. 원인이 나와요. 정신과 문제가 조금 줄어든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2위. 그죠? 25%대를
유지하고 있고, 요건 한 35%대를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가 육체적 질병 때문에 오랜 동안 질병이 계속되면, 그리고 마지막이 가족 문제, 관계. 예. 이거는 죽이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정신과적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두세 개가 함께 생길 때 이 중에 한 세 개 정도 있으면은 자살 충동 느낄 것 같아요. 그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 근데 세 개든 네 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대도교회로 할렐루야. 남자는 경제생활 문제, 여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 원인 1위다. 정신과적 문제. 와,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살 이유가 달라. 아까 목사님께서 50대 말씀하셨을 때 원인이 경제 문제 하셨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 투자 잘못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투자죠. 뭐 주식만이 아니라 은퇴해가지고 은퇴 비용을 꼬드김을 당해서 사기꾼들이 꼭 껴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막막하니까. 그래도 한강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참 육체적 질병은 비슷한 것 같고 정신과적 문제도 있고 참 10대 청소년 자살 동기 가정 문제가 2위. 정신과 쪽이 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대는 가족 문제. 그러니까 사춘기 부모와 자녀와 사춘기 부모가 만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 10대들에게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도 10대들의 자살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하여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여튼 가정이 다 부모나 이렇게 다 형제들이 다 감싸주고 그런 지지대가 돼야 되는. 그러면 자살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고 연예인들 중에서 좀 안 좋은 일들, 끔찍한 일들 당했던 사람도 야, 저 정도면 진짜 자살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나중에 잘 돼서 다시 복귀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 게 가정이 되게 근데 지금은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많아요. 이혼 가정, 뭐 결손 가정들이 많으니까 사회에서 당하는 이런 문제들, 사회에서 당하는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이런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감싸줄 데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걸 잘 이렇게 해주고 나서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10대들이 그냥 힘들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게 참 문제 이게. 넘어갑시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5년 사이에 127%가 급증했다. 유독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게 5년 통계인데 5년 통계인데 50대, 60대, 70대 거의 여기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40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20대는 엄청 늘어난 거예요. 10대도 거의 100%네요. 10대도 2배 이상 늘어난.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우울증의 부작용이 이제 자살인데 전체적으로도 35%가 증가를 했어요. 우울한 세상이에요 지금.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 현상인 거죠. 뭐 가족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게 참 아이러니가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계속 3만 불을 치고 올라가서 3만 5천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까지 막 올라가고 더 잘 살게 되는 가전제품 점점 좋아지고 컴퓨터도 점점 좋아지고 그런 시대에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갖고 있고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35%가 증가하고 그런 경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점점 세상은 힘들어하는 세상이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다 늘었어. 줄어든 세대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심지어 80대도 늘었네. 80대도 많이 늘었네. 29% 늘었네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이걸 고민하면서 행복운동 뭐 이런 거. 행복운동. 또 뭐 생각나요? 뭐 캠페인을 출산 이런 거 하지 말고 CBS에서 웃으며 삽시다 뭐 이런 캠페인을 좀 그거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출산보다 뭐 CBS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테마를 잡았다. 이거 답안 나오는 테마. 그러면 자살률 줄이기. 난 이거 적극 찬양. 차라리 자살 줄이기 캠페인으로 내년에는 건의를 좀 해보세요. 우리 해보겠습니다. 포항 CBS 네. 유상원 국장 이름으로 자, 이거 출산율을 우리가 괜히 손댔다가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하니까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증 지수를 낮춰야 돼. 우울증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모두가 웃는. 그래서 전 국민 유머 컨퍼런스 다 이런 것 좀 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우리가 그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웃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문마서. 그런 마스크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웃는 마스크. 실제 마스크 먹고 이게 모니터에 자, 시작. 웃어야 통과. 무표정한 표정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해볼까 한번? 참. 자살 사망자, 자살 직전 가족 관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스트레스 겪어. 여기 보세요. 자살 사망자 한 명당 평균 3개의 스트레스 사건이 동시에 경험된다. 가족 관계, 경제 문제, 직업 스트레스, 부부 관계, 신체 건강, 대인 관계. 여기 중에서 지금 몇 개 해당되세요? 저요? 그러게요. 저는 뭐 굳이 하면은 신체 건강? 지금 뭐 건강한데 왜? 어깨 아파요. 50kg 났어요? 50개는 아닌데 운동하다가 근육 뭉쳐갖고. 아유, 나 50kg 났다가 요즘 많이 이제 지금 어디로 와요? 여기 위로 와요? 뒤로 와요? 아니 팔을 못 올려. 이거 이상 이렇게 안 돼. 그렇구나. 나 축도 할 때 얼마 전에 축도 이 정도 기본 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 몇 달 전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팔을 안 올라가서 그래. 그러니까 몸이 어딘가 이렇게 막 심하게 아프면 사실 그것도 사람을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어요. 아니, 허리 혁대를 못 맸다니까. 이게 혁대를 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 이상 안 돌아갔지. 여기 이상.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뭐 완전히 수영할 수 있죠. 그때는 이거 수영을 못하. 이게 요거 이상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 딱 물리치료 받으신 여기 거예요? 이상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도했죠. 열심히. 아니 목사 기도했더니 왜 웃어? 그래요. 가족 관계 뭐 저도 보니까 뭐 한 3개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두 개가 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중에 대충 다 걸리지. 근데 비중의 차이지. 또 견뎌야지.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 정신과 질환 진단 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는 과거에 우울증 걸렸었던, 내가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싫어.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뭐 하나 또 그냥 하여튼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잘 안 만났던 기간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젊으셨을 때? 젊었을 때 20대 때. 20대 때에 자기 꿈이 딱 이루어지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좌절되고 좌절되고 두세 번 꺾이잖아. 근데 꼭 주변에 꼭 성공하는 놈들 하나씩 있어. 걔 보면 열받아. 그런 비교의식 아닌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뭐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이게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 89%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에서 얘기하자면 모든 다 우리가 정신질환을 다 앓고 네. 있어요. 몸에 바이러스 하나씩 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강하면 줄어드는 거고 약하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건강이 건강하면 올라오는 우리가 이기는 거고 이게 정신건강이 약해지면 다 올라오는 거야 이게. 우울장애, 중독, 불안 뭐 쭉 있네. 자, 그 다음 자살 3명 중 1명 이상 과거에 자살 시도했었다. 그죠? 38%. 3번 중에 1번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죽는. 자살 유가족 대부분 우울 증상 등 심리 행동 변화 경험. 이게 뭐냐면 자살 가족이 자살하면 죄책감을 이렇게 많이 느낀다. 네. 상당한 죄책감을. 사실 결국에 이것도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내가 스스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평생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이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만났었지. 몇 년 잘 못 만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자살했어요. 그 집안에서 제일 이뻤던 애인데 제일 또 나를 따르고 뭐 나보다 한 열 몇 살 어렸지. 애가 그 정도 10살 이상 차이 났었던데 하여튼 너무 충격이었지 그때. 그 그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지. 가족들에게는 그게 평생의 짐한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중간 이상의 우울증이 61%. 그죠? 수면 문제까지. 자살자 중 자살자 유족이 43%. 그러니까 자살자 중에 가족이 이제 자살했으면 나도 따라서 자살하는 동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살로 가족 또는 친구 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이 43%구나.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다가 60%. 이 사람 중에 43%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자살했으면 그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 네. 당신의 죄가 아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작은 유쾌했으나 마지막은 참, 우울하네요. 네. 한 말씀 하시죠. 그냥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다 다 내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이거를 안 믿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될까요? 돼야죠. 됩니다. 돼야죠. 네, 돼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네.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뭐 우울한 얘기, 자살은 계속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예. 내년 통계를 볼 때쯤에는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획기적으로 우리 13,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